요즘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루머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짜 수천만 명이 몇 년 동안이나 스마트폰으로 채굴해온 바로 그 파이코인 있잖아요. 이게 드디어 세계 최대 거래소에 상장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흥미진진한 루머의 실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두 거대 프로젝트죠. 파이와 인터링크. 이 둘의 완전히 다른 전략을 파헤쳐 보면서 휴먼 네트워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질문이죠. 파이 네트워크가 정말 바이낸스에 상장될까? 만약에 이 루머가 현실이 된다면요. 이건 그냥 코인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몇 년 동안의 그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 상장이라는 게요, 그냥 거래소 목록에 이름 하나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잠재 투자자들한테 나 여기 있다 하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단순히 거래가 좀 편해진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사실상 보증해 주는 거고, 또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메이저리그 데뷔전이나 다름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소문이 그냥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일까요?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이걸 쫙 연결해 보면 꽤 그럴듯한 그림이 그려져요. 먼저 파이가 드디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오픈 메인넷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요, 블록체인 위의 모든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잡힙니다. 바로 바이낸스 지갑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것들이 파이랑 기술적으로 호환되는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뭔가를 계속 테스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파이 팀이 곧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라고 예고까지 하니까 커뮤니티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바이낸스 같은 거대 거래소가 왜 아직 논란도 많고 솔직히 실체도 좀 불분명한 파이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파이가 가진 정말 압도적인 강점과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천만 명, 그것도 이상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 인구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용자 기반, 이게 바로 바이낸스가 파이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고객이고 거래 수수료를 내줄 사람들이잖아요. 동시에 바이낸스의 생태계를 한순간에 확장시킬 수 있는 정말 막강한 힘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 보면 파이는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인 동시에 엄청난 폭탄일 수도 있는 거예요. 6천만 명이 만들어낼 거래량을 생각하면 정말 달콤한 기회죠.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채굴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코인이 상장하는 순간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그럼 마치 거대한 댐이 터지는 것처럼 가격이 폭락할 공급 쇼크라는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딱 그 자체인 셈이죠. 자, 파이가 이렇게 일단 사람부터 최대한 많이 모으고 보자 라는 전략으로 몸집을 불리는 동안에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의 숫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진짜 인간인가 라는 정체에 먼저 집중한 곳, 인터링크입니다. 인터링크는 얼마 전에 자신들의 기술로 검증한 진짜 사람 사용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술 이만큼 대단하다고 증명도 하면서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보상을 나눠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이벤트 방식은 정말 간단해요. 뭐 복잡한 조건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스핀을 돌려서 알파벳을 모으고 여기 보이는 특정 단어를 완성하면 그 즉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USDT가 내 지갑으로 바로 꽂힙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시스템은 봇이 절대 못 뚫으니까 진짜 사람이면 와서 돈 받아가세요 하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이렇게 진짜 돈을 막 주면 온갖 자동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봇들이 달려들어서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닐까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인터링크가 왜 파이와 다른 길을 걸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터링크는 이 문제를 개인성 증명이라는 기술로 풀어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먼저 카메라를 통해서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그냥 사진이 아닌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핵심인데 당신의 얼굴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로 완전히 암호화해서 딱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 라는 사실 하나만 증명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클럽 들어갈 때 가드가 신분증을 보고 네, 성인 맞네요 하고 들여보내주잖아요. 그 가드가 내 이름이나 집 주소까지 다 외우진 않죠. 딱 그것과 같아요. 당신이 진짜라는 사실만 증명되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자, 이제 두 프로젝트의 그림이 좀 명확해지시죠? 둘 다 목표는 같아요. 인간으로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방식, 그 집을 짓는 철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파이는 말하자면 일단 운동장에 사람부터 꽉 채우자, 뭐라고 놀지는 나중에 정하자, 이런 식이에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줄 건데?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았어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운동장에 들어오려면 한 명씩 신원 확인부터 합시다, 이런 전력인 거죠. 기반은 정말 탄탄한데 이제 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얼마나 더 크고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근본부터 다른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보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현명할까요? 여기서 제안하는 전략은 둘 중 하나를 고르지 말고 둘 다 경험해보라는 병행 전략입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의 관점을 떠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해하는데 정말 현명한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는 계속 참여하면서 이 거대한 커뮤니티가 과연 어떻게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쭉 지켜보는 거고요. 인터링크는 지금 하는 이벤트 같은 데 참여하면서 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이 문장이 두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비전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가 사용할 잠재적인 화폐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하나, 인터링크는 웹 전체를 위한 잠재적인 신원 증명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파이는 거대한 디지털 국가를 세우고 시민권과 화폐를 먼저 나눠준 셈이고 인터링크는 그 시민이 진짜인지 증명할 수 있는 위조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 기술을 먼저 개발한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휴먼 네트워크의 미래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저 군중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그 군중이 진짜라는 증명일까요? 수많은 익명의 아바타로 가득 찬 거대한 광장과 규모는 아직 작지만 한 명 한 명 진짜 나라는 데 증명된 신뢰 사회. 파이와 인터링크 이 두 프로젝트의 경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